작년에 W2 한 장으로 간단하게 세금 신고를 마쳤는데 몇 달 뒤에 IRS 레터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올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IRS는요 AI 데이터 분석으로 당신의 신고서 그리고 W2, 1099과 같은 제3자의 자료를 제조합니다. 어떤 건 신고 직후가 아니라요, 처리 과정에서 불일치가 잡혀서요, 레터, CP2000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제가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의 이 주요 변경 사항들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후속편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W2 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순히 세금 신고 방법 알려드리는 영상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W2를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소득 증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여러 함정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IRS의 이 AI 시스템이 볼 때 W2는 당신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IRS의 AI가 여러분들의 이 W2 소득을 어떻게 다른 정보들과 연결해서 위험 정보를 찾아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심코 선택한 항목 하나가 어떻게 몇 년 뒤에 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한번 그 연결고리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W2, 이 IRS에서 뭘 보냐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W2를 받으면 보통 박스 1에 나와 있는 총 급여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IRS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곳은요, 바로 박스 14과 같은 다른 항목들인데요.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W2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정보들과의 연결고리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죠, 오바마 케어일 텐데요. 이걸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요, 1095A죠. 그리고 또 폼 8962라는 것으로 정산이 되는데, 실제 소득이,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환급받는 금액이 줄거나 아니면 추가의 납부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폼 8962에 누락이라던가 아니면 불일치가 있으면 이 IRS가 레터로 서류 제출을 또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IRS의 검증 시스템에서는요, 이 W2에 있는 박스 1의 소득과 또 이 마켓플레이스 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소득 정보를 비교해서 여러분이 받은 보조금이 과도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추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박스 14는 사실 더 복잡한데요. 이 박스 14에 캘리포니아 SDI와 같은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 금액이 찍혀 있다면 보통 이게 연방세금 신고할 때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으로 이 주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항목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이 페이롤 회사들마다 또 다른 약자로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의 뜻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제 신청을 누락하면요, 오히려 이제 받아야 되는 환급금을 놓치는 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몇 년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자까지 붙은 세금 청구서를 또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말하자면 IRS의 이제 개선된 AI 베이스의 시스템은 잘 찾아낼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라는 게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올해만 잘 끝내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의 신고 기록은 이 IRS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몇 년 전에 배우자하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구두로 합의를 하기를, 이혼하는 데 있어서 홀수에는 아빠가, 짝수에는 엄마가 이제 자녀의 세금 공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합의서에는 이런 얘기가 명시되지 않았고요. 또 공식적인 여러 서류들이 있어요. 폼 8332 이런 게 있는데 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 절차도 생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문제가 터졌던 것이, IRS가 이 과거 기록을 분석하다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 부모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공제를 신청하는 이런 패턴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IRS가 이걸 감사를 통지했고요. 그런데 이 이혼 합의서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받아왔던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죠, 자녀세 공제, 그리고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죠, 세대주로 이제 신고를 했을 텐데 그때 얻었던 세금 혜택 전액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일 텐데 1호부터 비롯되는 이자의 벌금까지 더해져서 이 수만 불 이상 추가의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위험이 일반적인 텍스 보고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절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컨대 각 개인의 이혼 합의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법적인 효력을 갖춘 서류까지 검토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막는 것이 어쩌면 좀 오버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론상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법률과 세무를 다 이해하는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또 볼까요? 다른 건 뭐가 있냐?
또 많은 분들이 이 1099 관련해가지고 1099DA 그리고 K 이거를 혼동하는데요. 자, 원래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구분해야 되는 건데 1099DA라는 거는 이 디지털 자산입니다. 디지털 에셋이요. 즉 말하자면 우리 많이 아는 코인이죠.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거래를 보고하는 양식이고요. 2025년부터 보고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납세자들이 코인베이스다 뭐다 하는 이런 데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 26년 초에 이 1099DA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당연히 1099이라고 하는 것의 컨셉이 내가 IRS에 보고하고와 별개로 또 이러한 거래소에서 IRS에 내 정보를 제출하는 하나의 그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한 번이라도 코인 거래를 했다면 이런 내용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IRS에 제출된다라고 보셔야겠죠. 또 1099K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벤모다, 뭐 페이팔 같은 결제 앱에서 나오는 건데 친구한테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건 개인적인 송금이잖아요. 이거는 1099K의 대상이 아닙니다. IRS 보고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업용 계정으로요. 어떤 기준 금액 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1099K가 발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사실 완전히 다른 거죠. 뭐냐? 하나는 소득이 아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득에 해당되는 것을 신고서 포함하지 않으면 또 IRS에서는 이 내용을 또 1099 아까 말씀드렸던 DA와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IRS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IRS는 이 정보를 본인 그 신고에 대해서 불일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러한 불일치를 발견하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해명을 요구하는 레터를 보내게 된다. 이거 받아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 IRS의 발달된 검증 시스템은요. 여러분들의 이 W2와 또 이런 다른 재정정보, 뭐 건강보험이다, 주세금이다, 1099 등과 연결해서 이제 분석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W2 한 장만 정확하다고 해서 이제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신고하는 이 기록이요. 몇 년 뒤에 예상치 못한 어떤 세금 폭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까 사례로 들었던 이혼 또는 뭐 가족관계 변동 같은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차분히 잘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IRS에 나의 소득 정보가 소득 정보로 보여지는 것들이 보고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1099 디지털 에셋 DA와 1099K에 대한 개념 차이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성격의 이 W2 하나로 이루어지는 세금 신고라 해서 이걸 단순히 어떤 정해진 칸에 숫자 채워넣는 단순 작업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어떤 재정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법률적으로 이게 맞는지 어떻게 보면 뭐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게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연결고리를 챙기는 데 있어서 일반 납세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숙지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회의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전문가와의 어떤 논의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N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